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좋아요. 알았죠? 안 하려면 말고, 해주면 좋고,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알았다, 그지? 공부했다, 그지? 라틴 아메리카 독립 한번 복습해보면, 여기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본국인, 유럽의 본국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나폴레옹 전쟁에 전쟁을 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지배가 조금 소홀해진 틈을 타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을 운동을 했다고 했어, 그지? 그때 이제 아이티가 최초로 독립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오요라는 사람들이 주도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백인들인데,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야. 백인들이 낳은 이제 출생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백인들을 크리오요라고 해. 근데 이 크리오요들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역시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본국에 있던 유럽인들, 정통 그 자기들의 본국 유럽인들은 이 라틴 아메리카 백인들을 차별했다 그랬지. 차별을 하는 바람에 이 크리오요들이,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배를 하고 돈도 있고 어떤 일종의 그런 이제 부자 시민이지. 이 크리오요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독립을 진행했다는 거 알아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름 두 명, 볼리바르라는 사람과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다음에 볼리비아 등을 독립을 시켰고, 그래서 볼리비아라는 게 볼리바르에서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이 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의 독립에 활약을 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거. 이달고 신부. 뭐 이 정도만 알면 이제 거기서 뭐 주로 이쪽에는 객관식이 많이 나오니까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놓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독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의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해 줬고, 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는데, 왜 지지했느냐? 일단은 영국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걸 자기를 찬성했단 말이지. 에스파냐가 없어져야 영국 자기들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가진 식민지가 독립해야 자기 나라들이 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지했고, 또 미국은 뭘로 선언은 뭐냐면 아메리카에 이런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내버려두라. 유럽이 간섭하지 마라. 즉 북미에 있는 미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를 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발전,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다.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발전. 자,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게 그 영국과의 독립전쟁 후 이제 독립을 했지, 그지? 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미국이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쪽이 동부야, 동부. 이쪽이 유럽이 있단 말이야. 유럽이고 여기가 대서양이란 말이지. 대서양.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일단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렇게 동부에 어떤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주를 나누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간섭을 하고, 그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열받아 가지고 영국과 싸우는 독립전쟁을 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은 독립한 다음에 점차 이 넓은 서부 땅으로, 여기가 서부야, 서부. 이 서부 땅으로 점차 확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서부 땅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서부 개척이라고 해. 서부 개척. 서부 개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 이제 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독립하고 나서는 계속 여기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늘어나요. 이민자들이 늘어납니다. 일단은 자, 미국은 일단은 서부 개척을 통한 영토 확장, 영토가 확장됩니다. 영토가 확장이 되고, 조금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소문이, 야, 미국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미국으로 가자. 신대륙으로 가자. 해서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돼요. 이민자 증가. 그러니까 이민자 증가가 즉 이제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이제 점점 더 필요하게 된 거야. 땅이 더 필요한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누구야?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인디언이라고 부르지, 그지? 인디언은 우리가 그 콜럼부스가 원래는 이 향료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인도로 가다가 발견한 땅이 신대륙, 지금의 어떤 미국의 땅이었고 자기는 거기가 분명히 인도라고 생각해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지금까지 인디언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 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도 거기가 인도라고 확신을 했대. 착각을 하고 있었대. 그렇게 이제 그 유럽인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계속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기에는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은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 그냥 이 땅은 이제 땅의 주인이란 건 없다. 내가 이게 신이 주신 이 땅에 내가 잠시 살고 있을 뿐이지 이 땅에 대한 주인은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땅도 같이 내어주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는 등 처음에는 이 유럽인들과 인디언들이 아주 서로 사이좋게 지냈었어. 그리고 또 초기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의 박해를 받고 적게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이 청교도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왜냐하면 금욕적이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이 사람들은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작물을 심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가면 거기 가서 엄청난 땅을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다. 여기 가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유럽에 있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쫓아내버리는 거야. 원주민들을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소유를 하고자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지. 그 계약서라는 게 원주민들은 글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유리구슬, 반짝거리는 유리구슬이나 이런 거 아니면 유럽에 있던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그걸 이제 원주민들은 옷을 갖다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로 뭐 이제 동물 가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구하니까 그런 유리구슬, 그런 장신구들, 액세서리 이런 걸로 그냥 주고 그 땅에 그 거대한 땅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 대강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사인해라는 식으로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빼앗은 땅이 엄청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인디안들은 그냥 땅을 빼앗겨가지고 뒤에 가서 항의를 해봤지만은 당신 계약서에 쓰지 않았느냐. 계약서 썼으니까 내한테 이거 받고 팔았지 않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내 땅인 거지. 왜 당신 땅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 저항하는 인디안들을 또 미국의 이 인들은 총으로 쏘고 학살하고 그렇게 자꾸 인디안들을 쫓아내버렸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저항하기 시작해. 원주민들도 이 미국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총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보면 서부 영화 많이 뭐 한 번씩 보면 서부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총 쏴가지고 바바바방 뭐 아파치 부족이니 막 다다당 해서 미국인들을 쏘고 또 미국인들은 또 거기에서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봤잖아, 그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점점 미국은 아까 그 서부 쪽으로 영토를 넓혀 이제 갑니다. 거기에 지도를 보세요. 처음에 보면 오른쪽에 동부에 있는 게 독립 당시의 영토고 밑에 플로리다는 에스파냐로부터 사들였고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 사들였고 밑에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그냥 뺏은 거야. 뺏었고 또 거기에 또 캘리포니아 역시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아서 받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의 어떤 이런 거대한 땅을 갖다가 이 미국이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구증가를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고?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 강제로. 강제 이주를 시킴으로써 일단은 여기서 인디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은 이제 아까 공업이 발전해. 공업이 점점점 발전하는데 왜? 여기 보면 동북부에는 이게 지하 자원이 많았었어. 철이라든지 이런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공업이 아주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큰 기업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제조업도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운하와 철도까지 운하와 물류, 그러니까 물건을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운하와 철도까지 생겨나기 시작한다. 건설을 한다. 이름으로써 이제 이게 물류, 즉 상품의 이동이 아주 이동이 빨라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주 미국이 발전하게 돼요. 그렇는데 이 미국이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려.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이제 미국을 갖다가 반으로 나눴을 때 북부와 남부가 생기는데 이 북부와 남부의 어떤 이 경제 구조가 서로 차이가 있는 거야. 뭐냐니까 북부는 아까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공업이 발달한 반면에 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농장, 특히 목화 산업, 즉 농업이 발달하는 거야. 발달하게 돼.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경제 이게 산업이 두 개의 다른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표에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이 미국의 상공업은 유럽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늦었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뒤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보다는 더 산업혁명적으로는 공업이나 상업이 더 발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유럽의 제품보다는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원해.
보호무역주의. 즉 보호무역이 뭐다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해달라. 즉 말해서 유럽의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 미국에서 만드는 상품은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유럽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부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에다가 세금을 잔뜩 매겨달라. 그러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게 가격대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거를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럼으로써 미국 내에 이 산업을 보호해 준다는 거지. 그게 바로 보호무역주의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시킨다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왕창, 그걸 관세라고 하는데 왕창 매겨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자 하는 게 보호무역주의고, 반대로 남부에서는 이 남부의 이게 목화가 뭐냐면 이걸로 우리가 면직물이라 그래. 면을 만들어. 이거를 면직물 산업이라고 해. 면직물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남부의 이 면직물 산업은 영국에도 면직물이 산업혁명에서 뭐 방직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유럽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거야.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유주의 무역을 원해. 자유주의 무역. 즉, 그냥 공정하게 그냥 경쟁하자. 공정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면직물보다 우리 게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걸 더 사고 우리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야.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우리가 나라에서 세금을 갖다가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혜원이가 만약에 어떤 걸 만들어. 내가 어떤 걸 만들어. 근데 혜원이가 훨씬 더 싸고 좋은 걸 만들어. 근데 나한테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기다가 세금을 막 때리면 그러니까 그럼 혜원이가 우리나라에 안 팔리겠지. 그럼 혜원이가 가만히 있나? 나도 혜원이한테 뭘 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혜원이도 내가 주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같이 매겨버리겠지. 보복적으로. 누구도 세금 매기니까 우리도 세금 매기겠다 해버리잖아. 그러면 내게 안 팔리잖아. 즉 남부는 유럽에다가 면직물을 팔아야 됐는데 이 북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남부의 면직물이 유럽에 가면 또 세금이 붙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남부의 면직물이 유럽에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자유로 세금 붙이지 말고 그냥 자유주의,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경쟁하자.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경쟁하자. 자유롭게 하자라는 게 자유주의 무역인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이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어떤 갈등이 시작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노예제란 게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해. 반대로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해. 자, 이거는 왜냐면 일단 이제 미국의 남부에서는 대규모 목화 농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야. 일손이. 목화씨를 심고 목화를 따고 그 목화에다가 따로 그거를 이제 씨를 분리해내고 그걸로 이게 이제 천을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실을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백인들은 안 하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사온 거야. 흑인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흑인 노예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갖다가 시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이 흑인 노예들을 그냥 이게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그냥 가축처럼 사와가지고 가축 부리듯이 부려먹고 자기들의 재산으로 인정했단 말이야. 즉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듣는 노예가 필요한 거야. 남부에서는. 내가 죽여도 별 말 안 하고 그냥 평생 동안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그리고 그 노예가 또 애를 낳으면 또 거기서 또 그 애도 나의 소유인 노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예가 꼭 필요했던 거야. 이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근데 반대로 이 북부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근로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필요해. 노동자가 필요한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하고 또 이제 값싼 노동자, 쉽게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값싼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려면 이 노예제가 없어져야만이 그 흑인들을 갖다가 값싸게 내가 고용을 해서 써먹다가 또 뭐가 사업이 안 되면 잘라버리면 돼. 근데 이 노예는 비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상공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기는 별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또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이걸 또 그냥 내다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롭게 고용하고 즉 일을 시키고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라는 걸 반대를 한 거야. 근데 이 남부는 그냥 딱 우리 집에 그냥 평생을 붙어 살면서 언제든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해고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걔들이 자식을 놓으면 노예가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종속적인 그런 노예가 필요했던 거란 말이지. 고정적인 노예가 필요했다는 거야. 여기는 고정적인 노예가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거야. 위에는 반대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남부는 아무래도 이게 농사를 지으니까 촌 사람들이 보면 또 조금 보수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얘네들은 그냥 짐승, 가축. 근데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의식이 조금 깨어 있어. 원래 미국이 계몽사상에 의해서 미국이 독립했잖아.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바로 그게 계몽사상이잖아. 근데 이 흑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야.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한 거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이 조금 깨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예 취급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한 의식도 남부보다는 북부가 조금 더 인류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남부는 촌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에 농사 지을 일꾼이 필요하니까 노예제는 그걸 인간적으로 대해주기 위해서는 안 돼. 말 안 듣고 패고 밟고 때리고 죽이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얘네들이 도망을 안 치고 탈출을 안 하고 평생 동안 갖다가 이게 딱해 내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갈등이 이제 서로 대립된 거야. 또 하나, 이 북부는 연방을 유지를 하려고 해. 우리가 미국이 연방제잖아. 여러 개의 주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나라를 이룬 연방주의란 말이야. 연방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지. 근데 미국 북부는 연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남부는 연방에서 분리하려고 해. 나가려고 그래. 응? 알겠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지방분권. 그냥 지방분권이 뭐냐면 그냥 각 주별로 살자. 우리 각 주별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연방제 안 할 거야. 우리 주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른 주가 우리 주에 간섭하지 마. 라는 게 남부였단 말이지. 거기 밑에 표가 있죠, 그죠? 표 보면 남부, 북부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대농장 발달, 농업 위주. 북부는 상공업 발달, 공장. 노예제는 남부가 찬성. 왜? 대농장에서 일할 고정적인 노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북부는 노예제 반대. 공장에서 일할 값싸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역 정책으로는 남부는 자유무역.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유무역.
북부는 아직 경쟁력이 없으니까 보호주의 무역, 보호 무역. 그리고 정부는 지방 분권, 남부는 연방주의 주장.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지. 이렇게 서로 남부와 북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립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단 말이죠.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근데 이 링컨은 어떠한 걸 주장했냐면, 자, 이게 노예제 반대, 노예제를 반대하고, 그리고 연방제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미국이다. 연방제를 유지를 주장하던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이 남부에서 이제 팍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남부의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 링컨은 너무 북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 보면 분명히 북부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 남부는 링컨에 반대한다. 그래서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겠어. 남부가 연방을 탈퇴.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어. 탈퇴를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부 탈퇴해서 남부 연합이란 걸 만들어. 남부 연합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지네끼리 이제 지네끼리 대통령을 따로 뽑았단 말이야. 따로 법을 만들고 따로 남부만의 대통령을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이 이제 돼버리고 법도 헌법도 두 개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남부와 북부는 이제 쪼개지게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남북 전쟁이라는 게 시작된단 말이야. 남북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 일단 초기에는 남부가 더 우세해가지고 북부를 갖다가 막 밀어붙여. 북부를 막 밀어붙이고 남부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갖다가 이 전쟁 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북부에 있던 흑인들도 같이 북부군에 힘을 합세해가지고 남부군하고 같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같이 싸움으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를 계기로 북부군이 승리를 해요. 북부군이 승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남북 전쟁에서 북부의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북부의 승리로 남북 전쟁은 끝이 납니다. 1865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연설을 하는 게 있죠. 선생님 발음이 안 좋더라도 잘 들으세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즉 뭐냐면 the earth, 지구,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of the people, people은 국민이야. 국민에 의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government,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즉, 이 노예를 갖다가 해방 선언하고 일단 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신을 확립한 어떤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 아무튼 게티스버그 연설은 아주 유명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만 알아도 그거 링컨의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인데 라고 하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어. 아무튼 이 결과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이 결과
어떻게 됐다고? 노예제는 폐지됩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요. 폐지되고 미국의 연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남부가 졌기 때문에. 그죠? 유지가 돼버린다. 근데 우리가 링컨 대통령 다 알죠, 그죠? 다 알잖아, 링컨 대통령. 근데 일단 이제 노예제를 폐지한 대통령으로 가장 유명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링컨이 그렇게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막 주장하지는 않았대. 왜냐하면 북부에서도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러한 업적도 있지만 업적을 10으로 보면 그 노예제 폐지 업적은 실제적으로는 한 2, 3밖에 안 돼. 나머지 8, 7은 뭐냐 그러면 남북 전쟁 후에 이 민심들이 이제 서로가 전쟁했으니까 서로에 대한 이 적개심들만 남아있을 거잖아. 특히 남부의 이 국민들은 자기들의 어떤 패배감과 좌절감과 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남아있단 말이야. 응?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을 한 것처럼 이것도 오랫동안 남북 전쟁했기 때문에.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아울러요. 화합을 시켜요. 그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남과 북을 갖다가 하나로 화합시킨 그 업적이 더 위대한 업적이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더 큰 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이렇게 이 흑인들의 이게 그런 백인들이 흑인의 차별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 이 생활 속에 남아 있지, 그지? 우리 보면 막 백인 경찰이 흑인들 애 말이야 해가지고 막 총으로 쏘아서 막 이렇게 실탄 쏘아서 죽이고 막 그런 사건들 많이 봤잖아.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냐, 흑인들이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흑인들만 보면 그냥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폭력을 하고 총으로 그냥 바로 쏴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고, 그런 흑인 차별 정책이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서 흑인들은 항상 그 한들이 많다. 근데 이 흑인들이 왜냐면 그 한을 갖다가 누구한테 푸느냐? 동양인들한테 푸는 거야. 동양인들. 이 동양인들을 흑인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걸 또 그대로 동양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야. 그래, 아무튼 참 이게 참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아무튼 그래 됐고,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각 주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고, 특히 대륙횡단철도,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횡단철도가 완공이 되면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이 산업 발전에 더 급속도로 산업 발전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났고, 이제 노예가 해방됐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제 풍부해.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이제 북부에 올라가서 근로자로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아무래도 이제 더 이렇게 노동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면서 산업은 점점 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산업이 발전돼서 19세기 말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유럽을 앞지르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라가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미국이 이제 거의 유럽을 앞지르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미국에도 보면 이런 대기업의 횡포들, 인종차별,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자, 이거를 1분 만에 정리. 미국은 일단은 서부 개척. 처음에는 미국은 동부만 있었는데, 동부에서 점점점 미국으로 가면 성공한다. 미국으로 가면 잘 산다. 미국 가면 땅을 많이 준다더라. 미국 가서 꿈을 이루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영토를 더 넓혀야 돼. 그런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원주민들, 인디언들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 보고 이제 사기쳐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자기들이 영토를 더더욱 더 넓히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땅들을 사와가지고 점점 영토를 확장해. 그러니까 이민자들도 증가하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와중에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렇게 쫓아내버린다. 공업이 발전하고 대기업도 발전하고 제조업도 발전하고 운하 철도가 발전해서 미국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는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남부는 대규모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농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가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북부는 보호 무역을 해달라. 나라가 우리의 산업을 보호해달라. 남부는 아니다. 그냥 냅둬. 그냥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세금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라. 노예제를 반대한다. 노예제를 찬성한다.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 연방 간섭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가 결국 전쟁이 벌어져. 일단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링컨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북부에 유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남부가 반발해서 연방에서 탈퇴해버리고 지네끼리 새로 연합을 결성해서 대통령과 헌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남북 전쟁이 부딪히게 되고 그 와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고 계속 이제 북부가 밀리고 남부가 우세했지만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함으로써 전세가 확 역전돼서 결국 북부군이 승리를 해서 이 연방제를 유지시키고 노예제가 폐지되는 이렇게 북부군이 승리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 모든 걸 포용하고 통합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전쟁 후에 미국은 더 이제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고 지하 자원과 그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노동력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해서 산업혁명이 더 잘 되고 특히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됨으로써 동부와 서부에서 철도망이 쫙쫙쫙쫙 깔리는 바람에 미국은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 된다. 하지만은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그 와중에도 이제 거기서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아직까지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라는 이런 것들도 문제점들을 안고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